대한민국 해군이 발주하는 7조 원대의 신형 이지스함과 잠수함 건조. 방위산업 특성상 합병 시 독과점 문제 안돼. 국가계약법 예외 조항 적용, 입찰 제한 영향 없어. 지난해 9월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도산 안창호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 해군이 발주하는 7조 원대의 신형 이지스함과 잠수함 건조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함정 수주 독과점 문제와 양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공공입찰 제한에 대한 우려도 방위산업의 특성상 이번 수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정당 업자 지정으로 두 회사 모두 공공사업 입찰 제한이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나 이번 사업은 예외 조항에 해당돼 계약의 법적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다. 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두 회사와 해군의 신형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두 회사가 해당 사업의 탐색 개발 단계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규정상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 관리 규정은 탐색 개발을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계 개발 단계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20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 3-2 체계개발 기본계획안과 광개토 3-2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보고 3-2 사업은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6m도 길고 450톤 더 무거운 신형 잠수함 3척을 2028년까지 건조하는 사업으로 투입 예산은 3조 4천억 원이다. 이어 광개토 3-2 사업 또한 202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 해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군함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도맡아 수주하고 있다. 양사와 함께 한국 빅3 조선사로 꼽히는 삼성중공업은 방위산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진중공업과 삼강MNT 등 중형조선사 등도 방산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규모 면에서 대형사들을 따라올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이지스함과 대형 잠수함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두 회사만 건조 이력을 가지고 있다. 동해 독도 해상에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기동경비작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독점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경우 정부가 각 업체의 분야별로 특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일감을 배분을 해온 만큼 합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두 개 조선사가 물량을 나누어 가지던 독과점 형태라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두 회사가 모두 걸려있는 공공입찰 제한 문제도 이번 계약 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게 됐다. 대우조선도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서 공공입찰 제한의 위기를 맞았다. 현행법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3년간 누적 벌점 5점을 넘기면 국가가 주관하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난 뒤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의결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신형 이지스함, 잠수함 건조의 경우 두 업체가 기본 설계 작업부터 사업에 참여해왔고 대체할 회사도 없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공공기관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만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케이스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계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체결될 예정이다. 이지스함에서 가장 엄중한 장소는? 이지스함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공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추인 전투정보센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이곳으로 모여 처리하여 판단하고 지휘하며 관제합니다. 이지스함의 이지스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이지스 시현 시스템, 무기 관제 시스템, 지휘 결정 시스템이 이곳에 갖춰져 있는데 여러 이지스함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지스 무기 체계를 운영하므로 전투정보센터의 시스템에 큰 차이는 없지만 각 해군의 운용 방침에 따라 레이아웃이 다릅니다. 전투정보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커다란 모니터로 된 이지스 시현 장치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지스함은 모니터가 2개이며 일본의 이지스함은 4개입니다. 함장은 이 모니터의 정면 왼쪽에 앉고 전술지휘관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전술지휘관은 항해장이나 병기장이 맡습니다. 일본의 경우 조금 특이한데 양측에 콘솔이 2세트 더 놓여있고 다른 장교가 그곳에서 전술지휘관을 지원합니다. 왼쪽 벽 콘솔은 대잠 전용 WCS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지스 시현 장치 시스템의 반대쪽 벽에는 대수상전, 대공 전용 WCS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지스함은 그 안쪽에 토마호크 무기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BMD함에서는 이 부분에 BMD 관련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MD란弾道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합니다. 전투정보센터의 중심부에는 함내 통신계와 리피터라고 불리는 해도 시현 장치 등이 있고 전투정보센터의 인근에는 손아실도 배치되어 있어 그 중요성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 전투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승조원은 호리과나 선무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호리과는 미사일이나 대잠 무기의 전문가이고 선무과는 레이더의 전문가라고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레이더나 소나에서 수상한 항공기나 잠수함의 에코를 포착하면 강무기 관제 시스템의 담당 요원이 전술지휘관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전술지휘관은 함장에게 공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언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함장입니다. 사령관이 승함했을 때는 사령관이나 법무 담당 장교의 의견도 청취하지만 최종적인 결단은 결국 함장이 내립니다. 이는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함장이 최종 판단을 하기에 그만큼 함장의 숙련도와 상황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지스함이 단독으로 출전하지 않고 함대 전체가 공동 교전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특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전투나 지상전 지원 작전은 항공모함 전단 지휘관의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항공모함에는 항해 항교가 있다면 이지스함의 전투에서는 전투정보센터가 가장 긴장감이 넘치며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부서입니다. 또한 전투정보센터는 비밀이 많은 구역이므로 승조원도 허가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자가 이지스함의 전투정보센터를 취재를 하려고 가면 해군 참모총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곳입니다. 미국 해군의 경우에는 각 부대장의 판단으로 출입할 수 있지만 발전형 토마호크 무기 관제 시스템 주변이나 소나실 등은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곳입니다.